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1년 고생하신 거에 값진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직 시험을 치렀지만 다 끝난 건 아니죠. 학생들 중에 아직 원서 영역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논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다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다. 과탐은 적어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들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12번 문제인데요. 바로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바로 수축 과정에서 단면 변화를 묻고 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바로 9평에서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출제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8번 문제인데요. 요 생쥐 방어작용 실험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정상 생쥐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도 바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이죠. 거기에서 바로 정상 생쥐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특이했던 점이 두 그래프 중에서 가슴샘이 없는 생쥐 그래프를 물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상 생쥐 그래프만 다 지문들이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하다. 굳이 정상 생쥐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그래프를 두 개를 줬는데 정상 생쥐 얘기만 해? 그럼 가슴샘이 없는 생쥐 왜 냈지?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럼 이거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알아는 두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번, 18번처럼 바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반영된 문제들이 있었다. 일단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바로 ABO식 혈액형 응집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년 전까지는 출제가 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옛날 유형의 문제 할 필요 있겠어?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올해 강의를 하면서 이 ABO식 혈액형 문제들을 조금 실었었는데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요새 선생님 안 나온다는데 굳이 왜 저런 문제 계속 실습니까?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런 의견을 주시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댓글을 달라고 이제 했냐면 과거의 것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또 어떤 변형된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다. 정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제낀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나오다가 최근 안 나오던 문제가 출제된 게 이번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요. 바로 그런 케이스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의 유전에서 한동안은 계속 일반 유전만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복대립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이나 이런 걸 엮어서 출제를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작년에 다시 일반 유전만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지금 2년 연속으로 과거에 나오다가 최근 한동안 안 나오던 유형의 문제를 두 번이나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다음 수능에서도 충분히 과거에 좀 유행을 하다가 최근 안 나왔던 주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묻어두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가볍게라도 보고 가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좀 평이했으니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원에서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어려웠던 문항들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요, 바로 요 17번하고 19번 문제입니다. 바로 돌연변이 가계도 문제예요. 뭐 전통적으로 늘 어렵게 출제됐었죠.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쉽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뺀 나머지 18문제, 이거를 최대한 빨리 풀어주셔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17번, 19번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점수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거는 17번, 19번을 뺀 나머지 문제들에서 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게 그나마 이번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대한 개관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각 문제들 어떻게 출제됐었나, 어떻게 접근하면 됐었을까, 그리고 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물 X에 대한 자료다. X는 잎에 있는 털에서 달콤한 점액을 분비해서 곤충을 유인합니다. X는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려 곤충을 잡는다. X는 효소를 분비해서 곤충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얻는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문 보면서 가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자,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식물의 잎입니다. 당연히 식물, 생물이고요. 생물이니까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잎도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다. 즉, X는 털에 곤충이 닿았다. 그러면 잎을 구부리면서 곤충을 잡는다. 결국 곤충이 닿는 자극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잎을 구부려서 잡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디귿이에요. X와 곤충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합니까? 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곤충은 유인을 당하는 거예요. 달콤한 점액에 유인을 당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잡아서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리공생이라고 볼 수 없고 포식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볼까요? 가.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나.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보겠습니다. 기억. 자, 소화계에서 기억이 흡수된다. 자, 여기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됐다. 결국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 포도당을 바로 소장의 융털돌기에서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소화계에서 포도당이 흡수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이화작용은 분해, 발열 반응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와 나에 다 분해 써져 있어요. 노골적으로 분해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화작용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글루카곤은 간에서 니은을 촉진한다.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거 누가 촉진하죠? 인슐린이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들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거죠.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억과 세균 S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자, 가. S의 밀도가 낮은 호수보다 높은 호수에서 기억 농도가 낮은 것을 관찰했고 S가 기억을 분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가설이죠. 그리고 쭉 실험을 하고서 마지막에 S가 기억을 분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가설과 결론, 이걸 보고서 여기에 맞게 실험을 해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같은 농도의 기억이 들어있는 수조 1과 2를 준비했는데 한 수조에만 S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1, 2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기억 농도가 1이 2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1이 2보다 왜 높았을까? 자, 여기 보시면 S가 기억을 분해한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S를 넣은 곳에서는 기억이 분해됐을 테니까 기억이 더 조금 남아있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는 1이 2보다 높으니까 2가 더 적은 거니까 결국 2에 S를 넣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문 보겠어요. 기억입니다. 자,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농도의 기억이 들어있는 수조 1, 2를 놔두고 하나는 그냥 놔두고 다른 쪽에는 S를 넣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둔 집단이 바로 대조군. S를 넣은 곳이 실험군. 이렇게 해서 대조 실험이 수행됐겠죠.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조작 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다. 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는 바로 종속 변이, 결과가 되겠죠. 만약에 조작 변인을 찾자. 그러면 조작 변인은 S를 넣었냐 안 넣었냐. S의 유무가 조작 변인이 되겠어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S를 넣은 수조는 뭐다? 2입니다. 2.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어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사람 P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나타냈고 나는 P의 핵형 분석 결과의 일부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G1, G2, M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S에서 시작했네요. 그럼 S, G2, M, 그 다음 G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G1, S, G2, 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핵형 분석 결과를 보시면 지금 두 개 해서 지금 뭐 염색체 이상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 XY가 있으니까 남자겠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핵형 분석은 언제 하는 거다? M기, 중기에 하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바로 볼게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G2기다. 맞네요. 자, 니은 시기에, 즉 M기에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가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니은 시기에 형성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자, 이가염색체는 언제 나타나요? 바로 감수일 분열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체세포의 세포주기, 체세포 분열 과정이니까 상동염색체 접합이 나타날 리가 없죠. 따라서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 시기에 나의 염색체가 관찰될 거다. 자, 디귿은 G1기예요. 그리고 나는 M기 중기에 관찰됩니다.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볼까요? 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체중이 같은 생쥐 A부터 C를 준비했고요. 나 A와 B에게는 고지방 사료를 줬어요. C에게는 일반 사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A부터 C의 체중을 측정했고요. 그리고 T1일 때부터 B에게만 운동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2일 때 A부터 C의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에서 측정한 결과 나타났고요. 기억 니은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오른쪽 다 나와 있는 거, 기억 니은 모르는 거 말고 다 나와 있는 걸 먼저 보시면 혈중 지질 농도가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죠. 결국 고지방 사료를 먹은 게 일반 사료를 먹은 것보다 당연히 지방이 몸에 많겠지. 그래서 지질 농도가 A, B가 높을 거고 그런데 B는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지방을 먹은 걸 태워서 그렇죠? 운동으로 많이 대사를 해서 지질 농도가 조금 낮아져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 체중 변화도 별로 어렵지 않죠.
결국 일반 사료를 먹인 건 체중이 거의 일정한데 지금 고지방 사료를 먹인 A, B가 결국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에게만 운동을 시켰으니까 기억, 니은 중 누가 운동한 거겠어요? 당연히 니은이겠지. 운동을 하니까 살이 덜 쪘다. 그래서 결국 니은이 B, 기억이 A.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지문이에요. 자, 기억은 A다. 맞죠? 자, 니은 구간 1에서 여기죠. 구간 1에서 B는 이 B는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니은의 B 그래프를 보시면 이 구간 1에서 체중이 감소하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체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결국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을 때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지방 사료를 먹어서 처음에는 체중이 많이 늘었었어요. B도. 즉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았는데 갑자기 T1에서부터 운동을 시켜서 소비량을 많이 늘린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체중을 떨어뜨렸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이에요.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맞는 말이죠? 네,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속합니다.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바로 지문 보면서 하죠. 기억. 자, 곰팡이는 생물군집에 속한다. 그렇죠. 곰팡이 생물에 속합니다. 맞고요. 자, 니은. 같은 종의 개미가 이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것은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종의 개미가 이를 분담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즉, 기억은 군집 내 상호작용이죠. 하지만 니은 지문이 묻는 같은 종의 협력은 결국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니까 기억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틀렸다. 자, 디귿이에요.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자, 결국 빛의 세기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참나무라는 식물, 즉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니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자율신경 1부터 3의 특징을 나타냈다. 가와 나는 척수와 뇌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억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율신경 1, 2, 3이 있고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 위치 가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신경절 이후 유련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신경절 이후 유련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부교감이면 아세틸콜린, 교감이면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요. 자, 그런데 1은 지금 아세틸콜린 분비하네.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지. 바로 부교감 신경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교감 신경이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지금 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교감, 부교감을 봤을 때 교감 신경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든 간에 무조건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서 시작한다? 다 바로 척수에서 시작하죠. 척수에서 무조건 뻗어나와요. 하지만 부교감 신경은 연결된 기관에 따라서 시작점이 뇌줄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척수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 신경절 이전 유련 신경세포체가 어디에서 시작해요? 바로 뇌줄기인 연수에서 시작하죠. 따라서 가는 뇌줄기다, 연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가 뇌줄기니까 아래 가도 뇌줄기고요. 그럼 나는 척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자율신경은 뭐겠어요? 결국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 위치가 뇌줄기니까 무조건 부교감 신경이라고요. 교감 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 부교감 신경 2가 심장에 연결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절 이유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건 뭐다? 당연히 아세틸콜린입니다. 부교감 신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이 아세틸콜린이니까 밑에 3의 기억도 아세틸콜린. 그러면 신경절 이유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면 당연히 3의 자율신경도 뭐다? 부교감 신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교감 신경인데 보세요. 방광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 어디에서 시작해요? 네, 바로 척수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전부 맞게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 볼게요. 간은 뇌줄기다. 맞습니다. 자, 뒤은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죠. 틀렸나요? 디귿. 3은 부교감 신경이다. 1, 2, 3 모두 부교감 신경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간은 천이 A와 B의 과정 일부고요. 나는 식물군집 K의 시간에 따른 총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습니다. A와 B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과 니은은 양수림과 지유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진 않죠. 자, A는 시작이 초원에서 시작했으니까 뭐다? 2차 천이. 용암대지에서 시작했다? 1차 천이. 자, 그리고 지금 양수림과 지유인데 지금 이 1차 천이에서 초원보다 앞에 있는 게 뭐겠어요? 양수림, 지유류 중에 지유류겠죠. 그래서 지유류. 그리고 여기 관목림보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양수림. 어렵지 않게 금방 채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총생산량과 호흡량이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총생산량과 호흡량의 차가 뭐다? 순생산량이죠. 이 차가 순생산량. 이렇게 차가 순생산량이다. 이걸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순생산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B는 2차 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1차 천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D은 기억은 양수림이다. 맞죠? 자, 디귿이에요. K의 호흡량분의 순생산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T1, T2일 때 보시면 자, 이렇게 T1, T2일 때 보시면 자, T1일 때에는 지금 분모의 호흡량 있고 여기 순생산량 나와 있고 T2일 때 호흡량이 있고 순생산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T1일 때보다 T2일 때 호흡량, 분모는 커졌고요. 그리고 분자, 순생산량은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분모분의 분자 값이 결국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간은 정상인에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A의 변화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정상인 A에게는 소금과 수분을, B에게는 소금만 공급하면서 측정한 A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A는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 보시면 A가 증가할수록 갈증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중에 뭐겠어요? 자, 만약에 A가 전체 혈액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속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혈장의 농도는 떨어진다. 즉 혈장 삼투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은데 굳이 갈증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까? 갈증이 뭐예요? 결국 갈증을 느낌으로써 외부의 물을 마셔서 더 물을 채우는 건데 이미 몸에 물이 많은데 뭐하러 물을 더 채워? 그렇죠? 따라서 A가 전체 혈액량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혈장 삼투압이다. 자, 그래서 A가 결국 혈장 삼투압이어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그럼 뭐야? 혈장의 농도가 높아진다. 즉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껴서 물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A는 혈장 삼투압.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도 Y축이 혈장 삼투압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A에게는요, 소금과 수분, 즉 소금과 물을 공급했고요. B에게는 소금만 공급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보니까 지금 소금과 물을 먹은 거에 비해 소금을 먹으면서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소금을 먹으니까 점점 우리 몸에 소금의 양은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물의 양이 부족해지겠지. 혈장 농도가 높아지겠지. 즉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그래프 한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살펴보시면요. 결국 같은 시점에서 A는 소금과 물을 먹은 건데 B는 소금만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물이 부족하겠죠. 즉 혈장의 농도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더 크구나. 이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안정 상태에 비해서 P1일 때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요. 그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시상하부가 인식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서 수분지 흡수를 촉진하고요. 그러면 결국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 P1일 때가 오줌 삼투압이 더 큰 겁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자, 니은입니다. 자, T2일 때가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T2일 때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T2일 때 역시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 A보다 B가 혈장 삼투압이 더 높거든요. 그럼 혈장 삼투압이 더 높으니까 농도가 더 높다.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겠구나. B가 더 많이 느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T2일 때 A보다 B가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갈증은 더 크게 느끼네. 해서 맞구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디귿이에요. B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에서 T1, T2 이 두 시점의 항이뇨 호르몬 농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B 같은 경우 지금 Y축의 혈장 삼투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의 Y축이 혈장 삼투압이라고 해서 혈장 삼투압이 결과로 해석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의 원인은 뭐냐면 결국 소금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야. 소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소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게 원인이니까 소금을 계속 공급하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 결과를 해석해야 돼. 즉 소금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게 결국 제일 처음 원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는 증가하고 따라서 항이뇨 호르몬은 T1보다 T2일 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가 더 많이 분비되겠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Y축에 있다고 덮어놓고 혈장 삼투압이 결과로 해석해야 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항이뇨 호르몬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아니죠. T2일 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특히 디귿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배설계 서킷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석하시면 원인 결과 관계가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이 되셨어요. 되겠어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볼까요? A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가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A의 지점 D1부터 D5의 위치 나와 있고요. 표는 D1에 요 D1에 역지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 2, 4, 8일 때 D1에서 D5의 막전입니다. 그리고 1, 2, 3이 2, 4, 8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이 1, 2, 3이 2, 4, 8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표에 보면 이제 특수값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특수값 뭐가 있어? 여기 플러스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그래서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한 번만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특히 이 중에서도 여기 플러스 30이 다 공통적으로 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왜 1, 2, 3의 다른 위치에서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D1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서로 다를 때 관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과된 시간이 더 길수록 어떻게 되죠? 활동 전이는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자극이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흥분이.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 30 값이 더 먼 곳에서 관찰된 게 더 긴 시간 후에 관찰을 한 거예요. 따라서 결국 1이 8, 그 다음에 3이 4, 2가 2일 때 관찰을 한 거죠. 이런 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활동 전이가 속도가 얼마인가, 흥분 전도 속도가 얼마인가, 그 가압값을 이제 구해봐야겠는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 4ms일 때 D2가 마이너스 80. 요거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D2 마이너스 80이구나. 이 값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다른 값들은요? 다른 값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ms일 때 플러스 30은 D4에 있으니까 여기 전달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전달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의 D1의 플러스 30이야. 뭐 어차피 자극 지점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전도 속도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4ms일 때 D3의 플러스 30은 A 값을 모르니까 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D2에 마이너스 80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극 D1에 했을 때 D2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TC가 3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4는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T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D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결국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V는 2.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여기 A, B 값 요거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먼저 A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역시 4ms일 때 D2, D3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의 특수값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2가 마이너스 80이고 D3가 플러스 30이면 TC 값이, 즉 막전이 진행 시간이 1ms만큼 차이가 나거든.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긴 거예요? 결국 흥분 도달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긴 거겠지. 그럼 결국 이 두 지점에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차가 똑같이 1ms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 3, 1ms. 그런데 지금 흥분 전도 속도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D2와 D3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2. 따라서 A는 4구나.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B를 한번 구해볼까? 구하려고 이제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D4, D5 값이 2, 3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ms일 때 D4, D5 값을 보시면 플러스 30, 0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기 거리를 구해볼까 싶은데, 문제는 D4는 플러스 30인데 D5, 0은 자극 지점에서 D4보다 더 머니까 탈분극의 0인데, 그 탈분극의 0의 값을 보면 값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위치가. 그러면 결국 TC 값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D4, D5. 그러면 거리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B 값은 정확하게 구하기 어렵겠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지문으로 갈게요. 기억입니다. 가는 2다. 속도 2다. 맞죠? 자, 니은 A는 4다. 여기 4 구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에요. 기억이 9ms일 때 D5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8ms일 때 D5는 탈분극의 0이었어요. 탈분극의 0. 이 지점이었거든. 그런데 9ms일 때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니까 결국 1ms만큼 막전이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럼 1ms만큼 막전이가 더 진행이 되면 결국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재분극이겠죠. 재분극.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재분극 중이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거든. 따라서 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종의 유전영질 기억은 대립 유전자 a 스몰 a, 니은은 b 스몰 b, 디귿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중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나머지 1개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각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가나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입니다. 가와 나가 1부터 4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P는 수컷, Q는 암컷입니다. 이제 풀어봐라 라는 건데요. 먼저 그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여기 짝짝짝짝 보이죠? 따라서 2n 곱하기 2세포고요. 나도 짝짝짝짝짝짝 보이죠? 따라서 2n 곱하기 1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를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짝짝 크기가 같은데 이 까만 거 2개는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니까 결국 XY. 그래서 수컷의 세포네.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나에서는 이 까만 게 크기가 큰 거 2개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XX 해서 결국 뭐다? 암컷의 세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왼쪽 표로 이제 가서 이 표에서 각 세포 1부터 4의 세포 주기의 시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3에 1이 있네. 1이 있으면 뭐다? 곱하기 1세포. 4는 2와 1이 같이 보이네. 그러니까 뭐다? 2n 곱하기 1세포. 이런 게 금방 보입니다. 자, 그리고 1도 사실 볼 수 있는데 라지 D에 4가 있잖아. DNA 양 4 있으면 뭐다? 바로 2n 곱하기 2세포. 여기까지 금방 다 구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채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보려고 하느냐. 자, 여기 DNA 양들을 쭉 보다 보면은 3에서 라지 A 스몰 a가 빵빵이 보입니다. 빵빵. 자, 그럼 이렇게 DNA 양이 빵빵이 있다라는 거는 이 유전자는 뭐다? 성염색체 유전자. 따라서 너가 성염색체 유전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제 조건에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1개는 X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A 스몰 a가 X염색체 유전자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 스몰 b, D 스몰 d는 당연히 상.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 3의 세포는 라지 A 스몰 a가 빵빵이 있어. 즉 X염색체가 빵빵이야. 그럼 X염색체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여자의 세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3은 남자의 세포겠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남자에서 X염색체 유전자 빵빵 나왔다. 성염색체 유전자 빵빵 나왔다. 뭐다? N세포죠. 그래서 N 곱하기 1세포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도 채울게요. 그러면 N 곱하기 1세포면 나머지 상염색체 유전자는 10, 10. 바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를 보시면 4는 2n 곱하기 1세포인데 스몰 a가 2잖아. 그럼 그 얘기는 X염색체 유전자를 스몰 a, 스몰 a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네. 그럼 뭐예요? 바로 여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여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2n 곱하기 1세포 상염색체 유전자 합, 상염색체 유전자 합 다 2겠죠. 11, 20. 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해볼까요? 자, 바로 이 2를 보겠는데, 자, 금방 4가 2n 세포, 여자의 2n 곱하기 1세포가 라지 A가 0이었다고. 그런데 2n은 라지 A가 2가 있네. 그럼 그 얘기는 절대 2는 4에서 유래한 세포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2n 세포에 0인데 그게 어떻게 다시 생겨, 다른 세포에. 따라서 2는 결국 뭐다? 남자의 세포겠구나. 여자 세포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을 찾아야겠는데, 자,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자, 보시면 금방 2가 남자 세포라며요. 근데 남자 세포인데 라지 A가 2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1이 만약에 남자의 세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1이 남자의 세포면 2n 세포니까
E의 남자의 세포가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당연히 남자의 EN 세포는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빵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런 절대 남자의 세포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여자의 세포군요. 바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하고 결국 4가 같은 여자의 세포이고 하나는 2n 곱하기 1, 하나는 2n 곱하기 2니까 DNA 양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0, 0, 2, 4, 그 다음 1, 2, 1, 2, 2, 4,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나의 2n 곱하기 1 세포 여자께 결국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누구겠어요? 요거 4가 결국 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4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가의 2n 곱하기 2 세포 남자 세포도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남자 세포는 이렇게 두 개고 하나는 n 곱하기 1이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게 보다 2n 곱하기 2 세포였겠네. 이렇게 채워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2구나.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2는 2n 곱하기 2 세포 남자의 세포인데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성염색 지유전자의 합은 2고요. 상염색체 합은 4니까 2, 2 이렇게 채워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다 채울 수 있다. 쉽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입니다. 가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4는 Q의 세포다. 자, 4는 여자의 세포입니다. 따라서 뭐다? 여자가 암컷. Q 맞네요. 동물이었군요. 자, 디귿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다. 자, 여기 보시면 A는 4, B는 2, C는 0. 합이 6. 맞죠? 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되겠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감수 분열 매칭 문제들 좀 꾸준히 풀어서 연습이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채워보셨길 바라요.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고요. X는 좌우 대칭, Z1과 Z2는 X의 Z선이다. 그 다음에는 골격근에 항상 있는 말이고요. 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각 시점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이 기억부터 디귿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나타냈다. A부터 C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T1일 때 A부터 C의 길이는 순서 없이 5D, 6D, 8D고요. T2일 때 A부터 C의 길이는 순서 없이 2D, 6D, 7D래요. 자, 일단 이 문장부터 좀 먼저 보고 갈게요. T1일 때 A부터 C의 길이가 순서 없이 5D, 6D, 8D고 T2일 때 A부터 C의 길이가 순서 없이 2D, 6D, 7D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X가 만약에 길이가 마이너스 2X 변하면 기억은 마이너스 X, 니은은 플러스 X, 디귿은 마이너스 2X. 원래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T1일 때 기억, 니은, 디귿 길이의 합,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 없이 5D, 6D, 8D라고 했지만 어쨌든 5D, 6D, 8D의 합은 더하기 빼고 쓸게요. 5D, 6D, 8D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결국 19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9D.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T2가 될 때, T2로 될 때 지금 길이가 2D, 6D, 7D거든. 그럼 다 합하면 얼마야? 15D잖아. 15D. 그래서 T2일 때는 기억, 니은, 디귿의 합이 뭐가 기억, 니은, 디귿인지 모르지만 다 합하면 15D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T1에서 T2가 될 때 결국 얼마 변하는 거야? 마이너스 4D만큼 변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4D만큼의 변화량이 얼마야? 기억, 니은, 디귿의 합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결국 X는 결국 2D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지금 T1일 때 5D, 6D, 8D가 순서 없이 2D, 6D, 7D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5D라는 길이가 결국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나 플러스 X나 마이너스 2X만큼 변한 게 T2 때의 길이일 텐데 그러면 보시면 이 2D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D나 플러스 2D나 마이너스 4D 변한 값이 5D에서 얼마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2D, 6D, 7D 중에 가능한 게 뭐야? 바로 7D밖에 없어요. 7D. 그렇죠? 그래서 7D.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D에서 6D가 되진 않았을 테니까 길이가 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8D. 그럼 그 남은 거 이제 2D. 죄송합니다. 6D, 7D, 2D네. 2D. 8D가 아니라 2D. 2D.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6D. 바로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결국 길이가 어떻게 변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T1일 때 무작위로 나온 길이 다 합해서 19D, T2일 때 무작위로 나온 길이 다 합해서 15D 해서 변화량 해서 X는 2D네 해서 누가 누구겠네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값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눈으로 봐도 대충 5D가 7D 되고 6D가 2D 되고 8D가 6D 되면 대충 맞겠네.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봐도.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식을 안 세우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찾아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았으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5D가 7D 그리고 6D가 2D, 8D가 6D로 변한 거니까 결국 이 5D가 7D로 변한 게 뭐예요? 이게 니은. 6D가 2D로 변한 게 디귿. 8D가 6D로 변한 게 그럼 기억. 바로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볼 수 있느냐? 결국 T1에서 T2가 될 때 6D에서 2D로 즉 디귿 지점, 즉 H대 길이가 6D에서 2D로 짧아진 거니까 결국 T1에서 T2로 되는 게 뭐다? 수축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수축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수축 과정. 그 과정에서 단면이 어떻게 변하냐?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랫줄도 보겠습니다. 그 아랫줄에서 T1일 때 A대 길이는 C의 길이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T1일 때 A대 길이는 2니은 더하기 디귿이에요. 그럼 T1일 때 2니은 더하기 디귿은 10D 더하기 6D 해서 16D거든. 16D가 결국 뭐다? C의 길이의 2배, 즉 2C다 라는 겁니다. 그럼 C가 얼마입니까? C가 결국 8D거든. 8D. 그럼 8D 기억이잖아. 기억. 그렇죠? 그래서 C가 기억이네.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여기 C가 기억이구나.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표를 좀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에서 이제 마지막 줄에 T1과 T2일 때 각각 L1부터 L3, 즉 Z1에서 Z2 방향으로 본 단면 모양들, 그 단면 모양들이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 그렇죠? 즉 자르는 면이 모두 이 m선보다 더 안쪽에 왼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L1, L2, L3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면 모양은 어떻게 될까?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L3일 때 지금 T2 수축했을 때 단면 모양이 기역으로 보인대요. 그럼 그 얘기는 L3 지점은 바로 이 기역으로 보이니까 바로 이 부분 어디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를 단면을 본 거야. L3.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수축을 했을 때에도 기역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도 이 Z1을 기준으로 Z1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고정을 해놓고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T1일 때에도 이렇게 있어서 L3로 즉 기역으로 보였던 거고 L3는 그랬다 이게 수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왼쪽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야.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T2일 때도 뭐다? 그대로 기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역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T1일 때에도 L3는 기역, T2일 때도 기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L1은요.
T2일 때 니은으로 보인단 말이야. 니은으로. 그러면 T1에서 T2로 갔을 때 니은으로 단면이 보인다.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결국 이 자리가 이렇게 Z1에서 이 자리쯤을 이제 자른 건데, 보시면 지금 T2일 때가 지금 니은으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T1은 그 이전에 이완했을 때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완했을 때 상태가 이만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 있었다면은 지금 이 자른 단면은 뭘로 보이겠어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니까 단면이 기역으로 보이다가 이게 쭉 수축을 해서 T2일 때 이렇게 이제 겹쳐서 5대인 니은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떨 수도 있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겹쳐 있어서 5대로 보였던 거야.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그리고 수축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도 여전히 그대로 5대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겠어요? 자, L1이 T1일 때가 A로 보였는데 그 A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 있었다. 그럼 기역으로 보였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A도 기역이게 C도 기역이고 안 되죠. A는 기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다? 결국 애초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처음부터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해도 조금 더 들어가도 여전히 겹쳐서 보이는 니은으로 보인 거지. 그래서 A는 니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L2일 때 T1, 나머지 B니까 디귿으로 보인 거죠. 그럼 T1일 때 디귿으로 보였던 건 여기 어디쯤으로 이제 자른 단면인 건데요. 요건 L1이고요. 여기쯤을 자른 단면인 건데요. 요게 수축을 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H대, 디귿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 이렇게 잘라서 보이면 여기가 이제 L2. 그래서 여기가 디귿으로 보였던 거고, 수축을 하더라도 어차피 길이는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아. 즉 m선보다 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수축을 해도 이게 조금 더 들어가고 말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여전히 h대, 디귿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T1에서 T2로 수축을 했는데 L1, L2, L3가 니은 단면이 니은, 그대로 디귿 단면이 디귿, 기역 단면이 기역, 그대로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기억입니다. L2가 L1보다 크다. 그렇죠? Z1에서부터의 거리는 L2가 제일 멀고 그 다음 L1, 그 다음 L3예요. 따라서 L2가 제일 크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T1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거리가 L3인 지점은 뭐에 해당한다? 결국 거리가 L3인 지점 T1일 때 뭐예요? 기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 T2일 때 A의 길이. 자, T2일 때 A의 길이가 뭐예요? 자, T2일 때 A가 니은의 길입니다. T2일 때 니은의 길이와, 자,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디귿의 길이죠. 자,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길이 지금 구해놨잖아. 7D. 7D고요. 그 다음 T2일 때 디귿의 길이 2D입니다. 구해놨네요. 됐죠? 그러면 니은이 디귿의 길이의 3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이 단면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소에 이게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단면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두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행히게 9평 때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준비를 잘 해두셨길 바라요. 그랬다면 별로 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양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A 스몰 A에 결정되는데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요. 그 다음 나는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B 스몰 B는 중간 유전이죠. 그리고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D, F가 있는데 D는 EF에 대해, E는 F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복대립 유전이죠.
자, 그랬을 때 P의 유전자형이 나와 있네요. 그럼 P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A 스몰 a, B 스몰 b, 그 다음 DF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따로 나와 있질 않네. P와 Q가 그냥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럼 Q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의 이제 유전자들이 있는데 알 수 있는 건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결국 나는 중간 유전이니까 P가 B 스몰 b 표현형이면 Q는 BB나 스몰 b 스몰 b라는 거겠지. 그럼 이 자리가 BB 아니면 스몰 b 스몰 b겠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이 가부터 다 표현형이 이 P와 모두 같을 확률. 이 P와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네요. 16분의 3. 자, 그러면 이 16분의 3, 결국 P와 모두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가 표현형도 같고 나 표현형도 같고 다 표현형도 같아야 되니까 가 표현형이 같을 확률, 나 표현형이 같을 확률, 다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구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같은 거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곱이 되는 겁니다. 세 개의 곱의 꼴로 16분의 3을 쪼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P의 나가 B 스몰 b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면 Q는 BB나 스몰 b 스몰 b인데 만약에 Q가 BB라고 하면 B 스몰 b와 BB의 교배에서 B 스몰 b는 2분의 1로 나올 거고요. 역시 P가 B 스몰 b일 때 Q가 스몰 b 스몰 b면 역시 B 스몰 b는 2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P의 B 스몰 b와 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바로 나와요, 이게 2분의 1. 이게 중간 유전으로 같은 확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8분의 3. 그럼 분자가 3이니까 어차피 4분의 3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 2분의 1. 바로 이렇게 곱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2분의 1이 중간 유전, 나머지 4분의 3과 2분의 1이 하나는 완전 우성, 하나는 복대립인데 사실 뭐가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Q의 유전자형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줄인데요. 마지막 줄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F, 라지 F인 사람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F, 라지 F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32분의 3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2분의 3. 자,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나 표현형이 스몰 b인 자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 둘의 결혼으로. 그럼 보세요. P가 라지 B 스몰 b일 때 Q가 라지 B면 스몰 B가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Q는 뭐다? 스몰 B였던 겁니다. 이제 하나 찾았어요. 스몰 B.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PQ의 교배에서 나 표현형이 결국 스몰 B일 확률은 2분의 1인 거 하나 알았고요. 그렇죠? 이게 중간 유전으로 나왔고요. 그럼 32분의 3 중에 2분의 1 이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얼마야? 16분의 3. 그럼 그 숫자는 어떻게 쪼개면 되겠어? 4분의 3과 4분의 1로 쪼개면 되겠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하나는 완전 우성, 하나는 복대립 유전의 확률인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라지 A, 즉 라지 A 표현형, 그게 얼마가 나올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라지 A 스몰 a인데 Q가 라지 A가 되든 라지 A 스몰 a가 되든 스몰 A가 되든 절대 라지 A 표현형이 4분의 1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결국 라지 A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이게 4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 우성인 거고 4분의 1이 결국 복대립 유전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라지 A 표현형이 PQ의 교배로 4분의 3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P가 라지 A 스몰 a면 Q도 뭐다? 라지 A 스몰 a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은 PQ의 교배에서 가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도 라지 A 확률도 4분의 3이니까 여기에서 이 4분의 3도 결국 뭐야? 완전 우성의 확률.
가의 확률인 거고, 그럼 결국 복대립 확률이 결국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복대립 유전은 D, E, F 3개의 대립 유전자 우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표현형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세요. P인 D 표현형. D 표현형과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F 표현형과 같을 확률, 복대립 유전이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결국 나머지 E 표현형과 같을 확률도 4분의 1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태어난 자식이 표현형이 D 표현형 2분의 1, F 표현형 4분의 1. 그럼 나머지 E 표현형 4분의 1. 해서 표현형 3가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의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완전 우선 관계인데, 우열이 분명한 복대립 유전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자식의 표현형이 3가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해지죠. DF 뭐예요? 나머지 EF.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 풀었어요. 바로 이 EF 채우는 거는 제가 고양이에서 복대립 유전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 A의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f의 확률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기 다 구했으니까 금방 알죠. 스몰 a, 스몰 a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f의 확률은 얼마예요? 라지 d, 라지 f. 결국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32분의 1.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 문제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날개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이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다면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긴장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 A부터 C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표가는 A부터 C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을 나는 사람 기억부터 디귿의 혈중 티록신과 TSH 농도를 나타냈다. 기억부터 디귿은 A부터 C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바로 티록신 서킷 그리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시상합에서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에서 티록신. 그럼 티록신이 음성 피드백.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결국 A, B인 사람, A, B, C인 사람들이 각각 어떤 상황인가 여기다가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A인 사람은요.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으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요. 그럼 지금 TSH 분비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럼 TSH가 적으면 갑상샘에 자극을 못 주니까 티록신 분비도 적어요. 그럼 티록신이 적으면 음성 피드백이 안 되니까 TRH 분비는 많겠죠. 이렇게 바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입니다. 자, B는요. 갑상샘의 이상으로 티록신 분비량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고 있네. 그럼 티록신이 많으면 음성 피드백이 되니까 결국 TRH, TSH 분비는 줄어 있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입니다. 자, C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요.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적은 사람이니까 적으면 음성 피드백이 안 되죠. 따라서 TRH, TSH가 많은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사람 기억, 니은, 디귿을 봤더니 기억은 티록신이 적어졌고 TSH가 많아졌네요. 그럼 여기에서 티록신이 적고 TSH가 많은 사람은 C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이 C구나. 바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디귿은 티록신, TSH가 전부 다 낮아요. 전부 적은 사람은 뭐다? A다. 그럼 남은 니은은 뭐예요? B겠죠. 그래서 바로 B 채우시면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티록신은 많고 TSH는 적어요. 그래서 티록신은 많아졌고 TSH는 적어졌다. 마이너스. 바로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바로 티록신 서킷에다가 화살표 표시만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다.
자, 기억입니다. A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기억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전보다 TSH 분비가 촉진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억, 즉 C에다가, 이 C에다가 티록신을 투여하겠대요. 그럼 C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티록신을 투여했다. 그럼 티록신을 갑자기 넣어서 많아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티록신이 많아지면 음성 피드백을 하니까 TRH, TSH는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TSH의 분비는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했을 때 TSH의 분비는 많았던 게 적어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자, 디귿입니다.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렇죠?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상성 조절 단원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서킷을 활용하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HT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기억부터 디귿에서 H와 스몰 t의 유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기억부터 디귿에서 대립유전자 A부터 D의 DNA 상대량입니다. A부터 D는 H 스몰 h, T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자, 일단 오른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그래프에서 각 세포의 세포 주기의 시기부터 결정해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보시면 DNA 양이 2와 1이 같이 있어. 그럼 뭐다? 바로 2n 곱하기 1 세포.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니은 디귿은요. 지금 이게 한 사람에서 세포들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보면 니은은 기억이 가진 특정 DNA가 없어. 특정 유전자가 없어. 따라서 N세포고 DNA 양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세포. 디귿도 기억이 가진 특정 DNA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요. 따라서 N세포고 DNA 양 2가 보이니까 곱하기 2세포. 금방 다 채우죠.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기억에서 보려고 하는데 문제 첫 줄에 사람의 유전형질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자는 2n 곱하기 1세포에서 DNA 양의 합은 2여야 되잖아. 그러면 DNA 양이 대립유전자 쌍이 2, 0, 0, 2 아니면 1, 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값을 보시면 A, B, C, D가 1, 0, 2, 1이니까 결국 A하고 D가 1, 1, B하고 C가 0, 2 해서 서로 대립유전자 쌍인 걸 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기억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써볼게요. 결국 AD, 대립유전자로 AD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그 다음에 CC 이렇게 동형접합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된 거고요. 니은 디귿도 그냥 쓸게요. 쓰는 김에. 자, 니은은 결국 C를 가지고 있고 밑에다 쓸게 C. 그 다음에 D 하나 가지고 있네. C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억의 2n 곱하기 1세포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AD 중에 D 하나 주고 CC 중에 C 하나 주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2세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A. 그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2n 곱하기 1세포가 감수 분열 중에 A 하나 주고 C 하나 준 거고요. 이게 복제돼 있어서 값은 2로 나온 거죠. n 곱하기 2세포. 자, 그랬을 때 왼쪽 표를 이제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H와 스몰 t의 세포의 유무가 나와 있는데 스몰 t가 니은 디귿에 다 없대요. 자, 그런데 니은 디귿을 보시면 A, C, D예요. 대립유전자 3개가 있어. 그러면 니은 디귿에 다 없는 건 뭐야? B만 없거든, B만. 그러니까 B가 결국 뭐야? 스몰 t겠지. 그래서 B가 스몰 t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결국 대립유전자 라지 T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지 H 같은 경우 기억에 있고 디귿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억에 있는데 디귿에 없는 게 뭐예요? 비교해보면 결국 D네, 스몰 D. 그러니까 스몰 D가 결국 라지 H인 거지. 그래서 이게 라지 H, 스몰 A가 스몰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다 찾았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볼게요. 기억입니다. A는 C와 대립유전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D와 대립유전자죠. 틀렸네요. 자, 니은입니다. D는 H다. D는 H다. 맞죠? 자, 디귿이에요. 이 사람에서 스몰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자, 스몰 h와 스몰 t를 모두 가지려면 A, B 이런 대립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기억의 2n 곱하기 1 세포가 A는 있는데 B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B를 갖는, 즉 스몰 t를 갖는 생식세포는 형성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는 사람 1부터 3 사이의 ABU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기억부터 디귿은 1부터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1부터 3의 ABU식 혈액형은 서로 다른데 A형, AB형, O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적혈구 나와 있는 게 이 세로가 응집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혈장 나와 있는 게 응집소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응집원과 응집소가 이제 응집소가 순서 없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일단 여기 이 세 사람이 A형과 AB형, O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O형이다. 그러면 O형의 응집원은요, 어떤 혈장과도 다 응집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런데 보시면 1하고 3은 여기 플러스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결국 1, 3은 O형일 수가 없다고. 따라서 2가 결국 O형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2가 O형이 되면 O형은 전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이번에는요, AB형의 응집소를 볼게요. 자, AB형의 응집소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AB형은 응집소가 사실 알파, 베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응집원과도 응집 반응을 못해서 이 세로 방향으로 전부 마이너스여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니은, 디귿은 플러스가 있어. 따라서 아니죠. 따라서 결국 기억이보다 AB형의 응집소구나.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겠구나. 요걸 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1, 3의 적혈구 요 응집원 각각이 한 명은 A형, 한 명은 AB형인데 요거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바로 뭐냐?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죠. 바로 플러스 개수. 응집 반응의 개수가 AB형이 무조건 A형보다 많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3하고 1을 비교해 보시면 1에는 플러스 하나 있고 3에는 플러스 하나의 물음표니까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응집 반응 개수가 같아지잖아.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바로 3이 AB. 1이 뭐다? 나머지 A. 금방 다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응집소 니은 디귿이 누가 A고 누가 O일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여기 1의 적혈구, 1의 응집원 A와 여기 보시면 기억 뺀 니은 디귿을 보시면 같은 사람께 하나 있는 건데 결국 같은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는 마이너스잖아. 응집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 디귿 중에 마이너스는 니은 뿐이니까 니은이 결국 A형의 응집소지. 디귿이 O형이지 뭐. 금방 다 찾아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응집원, 응집소, 이 응집 반응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셨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의 거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 요 응집원, 응집소 내용은 사실 수특수환 같은 데에서도 꾸준히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출에 안 나왔다 뿐이지 결국 수특수환에서도 꾸준히 다뤄졌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수특수환을 충실하게 풀어보셨더라도 당연히 이 문제 유형은 한 번쯤은 더 익혀보셨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자, 기억입니다. 1의 ABU식 혈액형은 뭐다? 1은 A형이다. 됐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2의 혈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A형, A, 1의 혈장입니다. 틀렸네요. 디귿.
3회적 혈구, 3회적 혈구는 AB고요. 응집원 AB고 디귿은 5의 응집소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 다 있죠. 따라서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어요.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스몰 d에 결정되는데요. A는 스몰 a에 대해, 그리고 B는 스몰 b에 대해, 그리고 D는 스몰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랍니다. 자, 그런데 가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네. 그럼 가가 정상의 우성, 나가 정상의 우성. 자, 그리고 다는 열성형질. 그러면 정상이 다의 우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가는 상염색체에 있대요. 상염색체. 그리고 나하고 다는 모두 X염색체에 있대요. 성이네. 그래서 나다가 연관돼 있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열과 성상 파악은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다행히 문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기억부터 디귿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이 가부터 다 중에 하나래요. 아하, 이 문제에서 핵심은 결국 기억부터 디귿, 가나다 찾는 거군요. 자,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1회가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라지 G가 형성됐고 그게 정상과 수정돼서 자녀 4가 됐다. 자녀 4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4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기 때문에 좀 좁혀봐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바로 나하고 다가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여기에서 혹시 성염색체 부정검사가 가능한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기억 같은 경우 여자가 정상인데 아들의 질병이 나타났어요. 기억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결국 여기에서 만약에 기억이 나다라고 하면요. 나라고 하면 결국 엄마 여자가 정상인데 아들이 나 표현형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의 모순이죠. 따라서 결국 기억은 절대 나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억이 가 아니면 다네. 이렇게 하나 좁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니은도 보시면 니은도 똑같이 여기 엄마가 니은인데 병인데 아들의 정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결국 니은을 다표현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표현형이라고 하면 여자가 결국 다표현형의 병, 열성인데 아들에서 정상, 우성이 나왔으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니은은 다가 아니야. 그럼 가나 나겠네. 여기까지 좁혀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염색체 부정검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좁힌 상태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조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정에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기억은 가나 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먼저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기억을 먼저 가라고 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왜일까? 자, 가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니은은 무조건 나가 돼요. 가가 아니니까 나가 돼. 그럼 디귿이 다가 되잖아. 그래서 바로 가나다 정해지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었을 때 모순이 없다? 그럼 그냥 답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니은은 가나 나 중에 하나가 되니까 가나 나가 이렇게 두 번 더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가라고 가정을 했다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풀어드리는 입장이니까 먼저 다 가정을 해서 볼게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기억을 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니은이 그 다음에 가나 중에 하나인데 니은을 먼저 나, 그 다음에 디귿을 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도 또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기억을 다, 니은을 나라고 했을 때 이 나하고 다,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결국 둘 다 성염색 최유전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연관 관계를 보고서 연관에 모순이 생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이 기역, 니은의 나, 다만 관찰을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가계도를 일단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기역, 정정. 그 다음 정, 니은, 물음표. 그 다음 여기가 정, 니은, 디귿. 여기가 기역, 니은. 정상. 그 다음 여기는 기역, 디귿. 그 다음 여기는 정정정.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글씨 보다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의 다부터 채워볼게요. 다. 자, 그러면 이 기역이라는 건 결국 다 표현형이 나타난다. 병이 나타난다. 하니까 결국 남자 스몰 d y 되겠죠. 성염색 최유전이니까 남자부터 채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기역이 정상이에요. 여기는 정상.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라지 dy여야 되겠죠. 라지 dy. 자, 그럼 이 남자는 결국 기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니까 스몰 dy.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자녀 2 같은 경우는 기역이니까 병을 나타냈으니까 스몰 d겠네. 됐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들 2명한테 라지 d, 스몰 d 각각 줬으니까 결국 라지 d, 스몰 d. 뭐 여기까지 이제 금방 채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연관을 고려해서 니은, 나를 채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정상. 그러니까 여기 스몰 b. 역시 남자들부터. 그럼 여기 니은. 그러면 라지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정상. 그러니까 스몰 b.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라지 b, 라지 d, 스몰 b, 스몰 d를 엄마가 줬으니까 이 엄마가 결국 라지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 근데 이렇게 채우면 바로 모순이에요. 바로 자녀 2에서. 자녀 2 보시면 아빠가 스몰 b, 스몰 d를 줬고 그럼 엄마도 스몰 b, 스몰 d를 줘야 되거든. 그럼 이 자녀 2가 스몰 b, 스몰 b야. 그럼 스몰 b, 스몰 b면 정상이어야 되는데 니은, 병이네요. 모순이죠. 그래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b만 일단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 가가 아니라 가나였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이 연관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이 나다 생각해서 이제 마저 더 연관으로 채워보시면 결국 정상. 정상이면은 뭐야? 스몰 b.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디귿. 디귿이니까 결국 뭐야? 라지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디귿이니까 뭐야? 라지 b.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엄마는 라지 b, 라지 d. 라지 b, 스몰 d 줬으니까 여기가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되거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 2는 어떻게 돼요? 아빠로부터 스몰 b, 스몰 d 받고 엄마로부터 라지 b, 스몰 d를 무조건 받거든. 그럼 이렇게 받고 보면 결국 이 자녀 2가 라지 b, 스몰 b거든. 라지 b, 스몰 b. 그럼 라지 b, 스몰 b면 라지 b니까 결국 병을 나타내야 돼. 병을. 그런데 이 디귿이 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다. 틀렸다. 결국 기역을 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니은 디귿을 나가로 하든 가나로 하든 연관해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결국 기역이 가다. 그럼 기역이 가가 되면 니은이 바로 나고 디귿은 다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밖에 이제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성염색 최유전 먼저 채울게요. 그럼 기역 가. 요거 상염색 최유전부터 먼저 채우면 정상인 열성부터 채워보죠. 그러면 여기 붙어있네.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다 기역. 가표현형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바로 다 채울 수 있겠죠. 이건 뭐 금방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표현형 채워볼게요. 자, 여기 정상.
그럼 스몰 by가 되겠네요. 남자들 여기 니은. 그러면 라지 by 되겠네요. 여기 정상 스몰 by 되겠네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니은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시면 엄마는 아들한테 라지 b 스몰 b 각각 줬으니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딸 자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표현형인데 아빠로부터 무조건 스몰 b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로부터 무조건 라지 b 하나 받았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채워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를 연관을 생각해서 채우시면 되죠. 성형색 채우죠. 남자 정상 라지 D, 남자 디귿 병 스몰 d. 자, 그 다음 여기 남자 디귿 역시 병 스몰 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자식 엄마가 다 준 거니까 라지 b 스몰 d, 그 다음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 이 같은 경우 아빠로부터 스몰 b 라지 d, 엄마로부터 라지 b 스몰 d 받았겠네. 그래서 결국 라지 d 표현형, 라지 d 표현형보다 정상 맞네요. 모순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음표 자리도 알 수 있죠. 결국 스몰 d 였으니까 스몰 d면 다 표현형 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 병이 나타났었구나,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채울 수 있죠.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식은 정정정이라고, 정정정. 한 명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리고 남자니까 일단 무조건 아빠에서 Y 염색체를 줬겠죠. 그렇죠? 아빠에서 무조건 Y 염색체를 줬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스몰 b 라지 d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엄마에서 뭐 라지 b 스몰 d나 스몰 b 스몰 d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줘서 XX를 받았을 때 정정이 돼야 된다 이거야. 정정. 그럼 정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몰 b 라지 d가 돼야 되거든. 스몰 b 라지 d. 근데 여기 보시면 엄마 쪽에서는 결국 라지 b 스몰 d를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d 이렇게 줘도 결국 정정이 될 수가 없고요. 또는 스몰 b 스몰 d, 스몰 b 스몰 d 돼도 정정이 될 수 없고, 감수 1분열 비분리로 라지 b 스몰 d, 발음이 좀 자꾸 새네요. 라지 b 스몰 b, 스몰 d 줘도 정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아빠가 스몰 b 라지 d 이렇게 같이 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결국 y에 스몰 b 라지 d 주면 이게 결국 정정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나머지 X 염색체 하나 더 줬겠죠. 그래야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엄마는 뭐 줘야 되겠어? 라지 b 스몰 d 주면 정정이 아니죠. 나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스몰 b 스몰 d를 줬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가 결국 이 두 개를 같이 1b로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쉽죠. 정상이니까 결국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됐습니다. 다 풀어보셨어요? 자,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는 동그라미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자녀 2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느냐? 자, 자녀 2 보시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모두 가져요.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라지 G, 즉 이 비분리된 생식세포는 누가 줬다? 아빠가 감수 1분열 비분리로 줬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좀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정을 할 때 조금 요령 있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볼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부터 D를 준비했고요. A와 B는 기억이고요. C와 D는 니은이랍니다. 그랬을 때 각각이 정상생쥐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래요. 자, 여러분들 정상생쥐는 그냥 정상생쥐인데 가슴샘이 없는 생쥐는 뭐예요? 가슴샘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T림프구들 같은 경우 골수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바로 이 가슴샘에 와서 성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숙 장소인 가슴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다? 결국 T림프구는 성숙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생쥐에는 T림프구가 다 없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서 A부터 D 중에 B와 D에 X를 각각 주사했어요. 여기다 X, 여기다 X 이렇게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X에 감염된 세포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B와 D에서만 결국 X에 감염된 세포가 있었다. 당연히 X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집어넣은 곳에서만 감염된 세포가 있었겠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생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기억의 A는 그럼 X를 주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하지 않았더니 X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 없고요. 생쥐는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런데 B를 보시면요. X를 주사했어요. 주사했더니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쥐가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 X를 주사한 곳에서 B는. 그럼 뭐예요? T림프가 있어야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지. T림프가 없는데 어떻게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결국 기억이 정상생쥐예요. 정상생쥐고 니은이 결국 가슴샘이 없는 거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B는요 정상생쥐니까 X를 주사해서 T림프가 결국 세포성 면역을 했고 그래서 병원균을 제거해서 생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C는요. C를 보시면 X에 대한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 안 일어났다. 왜? X 주사 안 했으니까. 그리고 생쥐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D를 보시면 X를 주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안 일어난 거예요. 맞죠? 왜 주사했는데 왜 안 일어났어? 왜? 가슴샘이 없으니까. T림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쥐는 결국 세포성 면역이 안 돼서 죽은 겁니다. 됐죠? 해석 다 됩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이에요. X는 유전 물질을 갖는다. X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X 바이러스 여기 써져 있어요. 제일 첫 줄에. 따라서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가슴샘이 없는 생쥐다. 그렇죠? 가슴샘이 없는 생쥐. 맞습니다. 자, 디귿. 다의 B에서 세포독성 T림프가 A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 다의 B가 여기죠. 결국 X를 감염했는데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생쥐가 살았으니까 그 얘기는 세포독성 T림프가 결국 바이러스를 제거했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고요. 가는 H 스몰 h, 나는 T 스몰 t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H는 스몰 h에 대해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에요. 그럼 결국 H가 스몰 h에 대해 T가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A부터 C를 제외하고 나머지 1부터 6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어요. 써드릴게요. 가, 정상, 가나. 그 다음에 여기가 가.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스몰 b는 남자다. 그럼 스몰 b가 남자. 그럼 남자면 당연히 C가 여자겠고요. A도 남자와 결혼한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물음표가 되겠네. 표현형을 모르죠. 자, 그랬을 때 A부터 C 중에 가가 발현된 사람이 딱 한 명만 있대요. A부터 C 중에 가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랍니다. 그리고 표는 A부터 C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의 DNA 상대량이고 기억부터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리고 A와 C의 나의 유전자형이 또 서로 같답니다. 자,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역시 또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바로 가계도만 보고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물음표가 이미 3명이라 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들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A부터 C 중 가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다 라고 돼 있어. 이걸 좀 활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부터 C 중에 가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A라고 해볼게요. A. 자, A가 가가 발현됐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요. 나머지 두 명은 정상인 거잖아. 정정. 그래서 정정 한번 써볼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정. 자, 이렇게 써놓으면 바로 못은 보이지 않나요? 보여야 될 텐데. 자, 바로 뭡니까? 1과 A, 부모가 표현형이 가로 같은데 자식이 정상이면 결국 가가 정상의 우성이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B, C가 정정인데 6이 가잖아. 그럼 이번에는 정상이 또 가의 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가 정상의 우성인데 정상이 가의 우성이다. 모순이지. 그러니까 바로 뭘 알 수 있다? 바로 A부터 C 중에 한 명이 가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가는 B나 C 중에 한 명이겠구나.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A는 무조건 뭐다?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지울게요. 정상.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뭔가를 풀어봐야 되는데 역시 바로 여기에서 더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할 거냐? 바로 문제에서 이제 표가 나와 있고 이 표에서 A부터 C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의 DNA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0, 1, 2가 순서 없이 나타난 거잖아. 그럼 이 중에 분명히 스몰 h가 0인 사람이 있다는 거네. 이 A, B, C 중에 스몰 h가 0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스몰 h가 0인 사람은 무조건 라지 h,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A, B, C 중에 누굴까? 누가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이 여자 A가 만약에 라지 H, 라지 H라고 해봐요. 이렇게 라지 H, 라지 H. 즉 스몰 h가 0인 사람이 A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라지 H, 라지 H인데 정상이잖아. 지금 이제 정상인 거 알았잖아. 그럼 라지 H가 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라지 H를 4에도 주고 B에도 무조건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러면 4가 어떻게? 가 표현형이 나옵니까? 정상이 나와야지.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H를 가졌는데. 그렇죠? 바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A는 결국 라지 H, 라지 H가 아닙니다. 스몰 h가 0이 아니에요. 그럼 C가 스몰 h 0일 수 있을까? 그럼 C도 여자니까 그럼 라지 H, 라지 H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거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C가 라지 H, 라지 H란 얘기는 2에서 라지 H 하나, 3에서 라지 H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2하고 3의 가 표현형이 라지 H, 라지 H 우성 대립 유전자 똑같이 가졌으니까 표현형이 같아야 돼. 근데 기억 정이잖아. 다르잖아요. 그럼 역시 C도 라지 H, 라지 H가 아닌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스몰 h가 0인 사람은 누군 거다? 결국 B인 거예요. B가 결국 스몰 h가 0인 거예요. B가 스몰 h 상대량이 니은이 0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B는 결국 남자인데요. 이게 스몰 h가 0이라는 거는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B가 일단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이게 또 라지 H, 라지 H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가 B가 라지 H, 라지 H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럼 그 라지 H, 라지 H는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왔어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똑같이 라지 H를 가졌는데 기억정? 역시 모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H, 스몰 h, 가는 결국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T, 스몰 t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성염색체 유전 다 찾았어요. 되셨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채워볼게요. 결국 그러면 HY 이렇게 성염색체 유전으로 HY 해가지고 스몰 h가 없고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쓰는 순간 잘 보세요. 결국 스몰 b에 있는 이 라지 h는 누가 준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줬겠지. 엄마가 무조건 라지 h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정상이라며. 그러니까 뭐다? 라지 h가 정, 스몰 h가 가. 여기까지도 이제 다 찾을 수 있어요. 싹 다 찾아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우열, 성상 파악 다 됐으니까 H, 스몰 h를 먼저 가계도에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남자부터 채우시면요. 가 표현형 스몰 hy 하시면 되겠고 여기 가 표현형 스몰 hy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남자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Y 하시면 되겠고, 여기 가표현형 라지 HY 하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열성 표현형, 가표현형이 있습니까? 여기 가표현형 한 명 있네요. 따라서 여기가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글씨를 잘못 썼죠? 가표현형이라고 해놓고 여기 라지 h라고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표현형 스몰 hy. 여기도 스몰 hy.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A 같은 경우 지금 두 아들한테 결국 라지 h, 스몰 h 하나씩 준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A는 결국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스몰 h. 요거를 알 수 있고요.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A가 라지 h의 정상이고 B도 라지 h의 정상인 거야. 그럼 결국 A, B, C 중에 한 명이 가표현형이라 했으니까 결국 C가 가표현형이었던 거지.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가표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C도 결국 뭐다? 스몰 h, 스몰 h. 이렇게 채워볼 수 있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3 같은 경우는 결국 5가 스몰 h, 스몰 h니까 스몰 h 하나 줬고 정상이니까 라지 h 가졌네.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잘못 썼었는데 뭐 그거 빼고는 다 잘 채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럼 여기 기억 디귿 값도 구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B가 스몰 h가 0인 거고 A는 그럼 스몰 h가 1인 거고. 그렇죠? C가 결국 스몰 h가 2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T 스몰 t를 채워야 되겠는데, 뭐 T 스몰 t는 따로 여기 문제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A와 C의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빼고는 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물음표여서 또 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 T 스몰 t는 그냥 그대로 표현형을 가지고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정상이니까 결국 남자부터 성염색 지우전 채우면 정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나 표현형이니까 니은, 나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니은, 나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여기 정상이니까 정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채우고 보면 이 스몰 h 나는 이 엄마가 줬으니까 여기가 스몰 h 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몰 h 나는 역시 이 엄마가 줬을 거야. 그래서 스몰 h 나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런데 아빠 엄마로부터 결국 스몰 h 하나 받아서 C가 된 건데 이 스몰 h 나 아빠는 스몰 h 정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스몰 h 나는 무조건 엄마가 줬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결국 스몰 h 정 이렇게 채워지죠. 되셨죠? 여기까지 채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문제 마지막 줄에 A와 C의 나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C가 나정이니까 A도 나정이겠지. 그래서 여기 정. 이것도 채울 수 있네요.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정이니까 H정을 무조건 여기 줬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 이것도 채울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해볼까?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요 5 같은 경우 2에서 스몰 h 정 이렇게 무조건 하나 줬겠죠. 그래서 여기 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다 채운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은 거. 자, 바로 이 3을 보시면 됩니다. 3. 자, 3은요.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정 나중에 정상이야. 그런데 대립유전자 지금 나 대립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이 나오려면 당연히 정상 대립유전자 있으니까 정상 표현형이 나오는 거지. 대립유전자 없는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정상. 바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채우는 순간 알 수 있죠? 3은 정나의 이형접합인데 정상이야? 그럼 결국 정상이 나의 우성이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채울 수 있죠. 그럼 됐고요. 자, 그럼 이제 5 같은 경우는 결국 스몰 h정 2에서 준 거고요. 3에서 스몰 h나 이렇게 받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제 다 채웠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가계도를 채울 수 있다. 논리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 기억. 가는 열성형질이다. 가 열성형질 맞습니다. 자, 디귿. A부터 C 중 나가 발현된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A는 정나면 정이고요. 여기 정이니까 정이고요. 정나면 정이에요. 따라서 결국 나 발현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0입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입니다. 6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스몰 h 스몰 t면 됩니다. 스몰 h 스몰 t. 근데 밑에는 이제 글씨 정나로 써져 있으니까 스몰 h면서 나면 된다. 이렇게 할게요. 스몰 h면서 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라지 h 스몰 h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스몰 hy일 때 가능한데 스몰 hy면서 나가 하나 가능하고 스몰 hy면서 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스몰 h 나의 y 이 상황 하나. 따라서 4분의 1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생태계 물질순환 과정 가나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다. 가나는 질소순환과 탄소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볼까요?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질산화죠, 질산화. 자, 그럼 이 질산화가 뭐야? 결국 질소순환 과정이지. X 동그라미. 나가 그럼 질소순환 과정. 가가 탄소순환 과정인가 보네요. 뭐 금방 찾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된다. 그렇네. 이거는 바로 이제 탄소 고정, 광합성이 되겠네요. 광합성. 네, 광합성이라고 써져 있죠. 따라서 이거는 탄소순환, 탄소순환 가, 질소순환 아니다. 그리고 A는 탄소와 질소순환 둘 다에 해당하는 문장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탄소순환이다. 아니다. 질소순환이고요. 자, 니은 질산화 세균은 기억에 관여한다. 그렇죠? 질산화 과정입니다. 이 기억. 맞습니다. 자, 디귿.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는 A에 해당한다. 자, 탄소순환이 되든 질소순환이 되든 결국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어서 그 생산자 몸속에 있는 탄소와 질소를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겠죠. 따라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탄소순환, 질소순환 모두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네요.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풀어보셨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좀 다른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유형들이 이번에는 조금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17번하고 19번 이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7번, 19번을 풀기 위해 나머지 문제들을 좀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서 17번, 19번 문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유전, 뭐 이런 문제들, 좀 짧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국영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원은 조금 밀어놓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한번 공부를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였지? 헷갈리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시험장에서 말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비유전의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은 평소에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이 조금씩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씩 한두 문제씩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고 내가 외웠던 걸 안 까먹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어진다면 수능에서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뭐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30초 안에 푸는 건 결국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푸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암기가 잘 돼 있어야 30초 안에 풀리는 거예요. 뭐 여기 이런 문제 유형에서 무슨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외워져만 있으면 그냥 30초 안에 푸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암기가 잘 돼 있고 그 암기된 게 안 까먹도록 사람인 이상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계속 봐서 익혀야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감을 익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비유전을 잡아주셔서 그 부분에서 시간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17, 19번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2025학년도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